안녕하세요. 이승우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은행의 차압 소송들이 뉴욕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 3월 달에 시작된 뉴욕주의 차압 퇴거 방지법이 연장의 연장을 거쳐 내년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비드-19 이후 뉴욕주의 차압 소송들은 사실상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 15일 이후에 뉴욕주의 차압 퇴거 방지법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차압 소송 절차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차압 소송 절차를 단계적으로 재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뉴욕 부동산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압 소송에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차압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의 차압 소송은 상당히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차압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주택 소유자와 은행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주택 소유자가 은행과 주택 융자 재조정의 협상에 성공할 경우 집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의 가치가 주택 융자보다 낮을 경우 주택 소유자는 숏세일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책임 없이 주택 융자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부동산 시장에 주택 차압 매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압 소송의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는 법원이 차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경매에서 차압 소송의 당사자인 은행이 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주택의 소유자가 되며 퇴거 소송까지 마무리한 이후에 그 주택은 부동산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압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차압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경매 입찰에 성공하여 주택을 성공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전 거주자가 계속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퇴거 소송의 비용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압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택의 수리 비용까지 고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이승우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